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질문은 뭐를 물어봐도 됩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물어보든, 제가 답변을 할 거고, 단지, 주의사항은, 그런 거예요. 이것도 나의 삶의 한 주관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이 맞는 거고, 뭐, 맞을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가 살아온 어떤 거를 기준으로 뭐,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인 거지, 그게 꼭 나한테 맞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런 거 있어요. 뭔가를 하면 뭐가 될 거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 말을 할 뿐인 거지. 그래서 일단은 좀 뭐랄까, 좀 표현이 직설적일 수는 있어요.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뭐 이 수업의 어떻게 보면 종료 시간은 여러분들의 질문이 어디까지 있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하는 거 이런 거는 조금 가급적 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요 채팅창에다가 뭐 물어보면 뭐 제가 다 대답을 하는 걸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질문은 아무 때나 그냥 써주면 돼요. 자, 뭐 정보 보안 취업이나 무엇이냐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고, 자, 이제는 사실 이 교재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교재는. 자, 이거는 우리가 일단 시작한 거예요. 딴 분들이 들린다고 하니까 안 들리는 분은 아마 PC의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어, 그런 게 있어요. 네 가지 요소로 항상 봐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항상 학교. 근데 이게 학교가 참 애매모호하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경력. 그죠? 근데 이제 이 경력을 요즘은 이제 세분화 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가 자격증.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돈.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올인해서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잘 갈 거야. 이것도 중요하고, 나는 좋은 경력을 쌓아서 이렇게 갈 거야.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밸런스예요.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아줘야 돼요. 뭐냐면 실력은 아주 우수해요. 저는 매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 전문가가 아니다. 왜? 그러고 싶을 마음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되고 싶을 마음이 없어요. 네. 그리고 그게 부럽지 않아요. 아니, 이게 뭐 부러워야지 뭐 그런 걸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모이해킹 전문가, 대한민국 최고의 해커, 뭐 세계 최고의 해커, 세계 최고의 해커는 조금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게 부럽지 않아요. 그게 부럽지 않으니까 왜 안 부럽냐 이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한쪽으로만 너무 가버리면 그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게 길지가 않아서 이 네 개가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렇다고 이제 사람들은 가끔 얘기를 하죠. 돈보다는 보람이 더 중요하다. 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냐? 부모님 병원비도 없는데 무슨 얼어 죽을 보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예. 뭐 등록금도 못 내고 병원비도 없고 이런데 무슨 얼어 죽을 보람입니까? 일단은 살아야지 보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주관은 분명했어요. 뭐냐면 내가 어떤 분야에서 잘한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만약에 어떤 기업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회사 입사할 때 잘한다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면 그거에 대한 가치는 줘야 된다. 그게 결론은 돈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일은 잘하는데 우리 회사의 형평상 가치를 주기는 어렵다. 돈을 많이 주기는 어렵다. 그러면 말 쓰지 말아야지. 네, 그죠? 저는 하여튼 요거였어요. 이 주관이었고, 그리고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여지는 거. 그래서 왜냐면 보여지는 거는 어떤 이제 기회의 요소가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제 보여지는 것 때문에 뭐 정보보안 기사 뭐 이런 거 딸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물론 따신 분도 있겠지만 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 물론 보안기사는 가장 큰 문제는요. 자격증이라는 거예요. 자격증 하나를 맞춰주긴 하지만 나머지를 맞춰주지는 못합니다. 보안기사는. 그래서 보안기사는 좋게 얘기하면 보안 쪽에 아주 좋은 자격증이야. 맞습니다. 그건. 그런데 나쁘게 얘기하면 그래봤자 기사야. 이거예요. 이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있어요. 보안기사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밸런스를 맞춰서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뒤로 한번 가보죠. 이제 뒤에서 계속 할 거니까요. 쭉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계획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나이대가 조금 더 다양하겠죠. 그러면 사실은 원래 자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이입니다, 나이. 이 나이가 담보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 나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자, 봐보세요. 내가 만약에 20대, 그러니까 29이라고 하죠. 29살에 석사가 됐어. 내가 만약에요, 39살에 석사가 됐어. 내가 만약에 49살에, 이번 석사는 좀 약하니까, 49살이면 거의 이제 50인데, 이제 박사가 됐어. 요렇게 딱 났을 때, 제일 좋은 건 뭐다? 이겁니다. 네, 이거예요. 나이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괜찮은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35이 넘어가면 입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35 이후에는 결론은 과장 정도의 자리를 줘야 되는데, 이 과장 정도의 자리라는 거는 밑에 대리가 있죠. 밑에 대리가 있고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원이 있을 거죠. 그죠? 그러면 조직의 리더를 줘야 돼요. 그 규모가 작든 크든. 그러니까 이 맥스의 한계가 뭐냐? 대리가, 그러니까 과장이 되기 전에 좋은 회사로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이건 민간기업 얘기입니다. 민간기업 얘기고, 또 하나는 이런 회사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인터넷 회사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회사라고 얘기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구글이나 뭐 쿠팡, 뭐 위메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아니에요. 인터넷 회사는 구조상 다릅니다. 게임 회사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말하면 저는 완전히 권고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회사들은. 왜냐면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좋긴 해요. 처음에 할 때는 좋긴 한데 어, 이게 계속 좋냐는 모르는 거고, 또 하나는 임원의 나이를 굉장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라는 분들,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만약에 이분의 나이가 40이라면, 40대라면 나는 결론은 40대 안에 임원이 못 되면 그 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요즘 가장 그 핫한 회사가 어디죠? 카카오뱅크인가? 카카오 아니에요? 카카오? 그죠? 카카오죠. 그래서 뭐 카카오가 뭐 인터넷 은행 뭐 그래서 좋긴 한데 지금 뭐 가장 핫하죠. 뭐 돈도 많이 주고 뭐 요즘 보니까 뭐 스톡 옵션에서 뭐 이렇게 그 대박이 났다. 뭐 카카오뱅크인가요? 제가 주식을 요새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아직 대박 났는지 안 났는지 몰라요. 왜 모르냐? 자, 이거를 저도 스톡 옵션이죠. 결론은 스톡 옵션을 옛날에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코스닥이나 거래소에 상장이 되잖아요. 상장이 되는 날 주가가 확 올라가죠. 그죠? 주가가 확 올라가죠. 그러면 오늘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카카오 직원이라서 스톡 옵션 받아서 뭐 대박이 났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억 벌었어. 뭐 많이 번 분은 한 5억 정도 벌었다고 해요. 그러면 아무튼 뭐 5억이든 뭐 몇 억이든 아무튼 벌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팔 수가 없습니다. 이 주식은 팔 수가 없어요. 저도 이거 받았어요. 그리고 쭉 가다가 당장 팔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럼 당장 팔아버리죠. 그러면 쭉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2년인가 어느 시점이 돼야지 이걸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장된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이 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회사의 실적이 안 좋잖아요. 이거는 그냥 공중분해입니다. 이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뭐 누가 얼마를 뭐 어떻게 해서 스톡 옵션을 받아서 대박이 났어. 카카오가 뭐 엄청 좋은 회사야. 연봉도 많이 주니까. 연봉은 많은 거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직 좀 더 가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체는 좋지만 이게 과연 끝까지 좋을 거냐? 그거는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말하면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지금 입장에서는 괜찮다. 그리고 과거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스톡 옵션 받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던 회사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제조에 기반을 두지 않는 회사들은 많이 잘 안 됐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뭐 삼성에서 만든 여러분들 뭐 알지 모르겠지만 유니텔이라고 있었는데 그 유니텔도 상장하는 날 직원들이 1억씩 벌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급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KTDS라는 그 데도 있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는 한번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이제 수락 안 해줄 겁니다. 자, 이거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자, 그런 그 기업들의 직원들이 그럼 지금 분야 안 좋다고요. 나는 잘된 꼴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이건 아직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얘기 드리지만 내가 일단은 이 나이에 대학원을 할 거면 이때 해야 된다. 왜요? 35이라는 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넘어가면 일단은 대기업의 경력사원 입사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봐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업의 힘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계획을 잡는 게 맞아요. 잡는 게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개발과 자기한테 투자하는 거는요. 가급적 어린 나이 쪽에 집중해 줘야 돼요. 이쪽에. 만약 이 뒤에 뭔가를 하는 거는 생각보다 그 효과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일을. 자, 아무튼 요거는 이제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이런 거는. 자, 그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뭔가를 볼 때 사실은 이 조건을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옛날에 이제 회사를 입사할 때 한 가지 조건이었어요. 나는 이런 회사를 가고 싶다. 그게 뭐냐? 본사에 내 책상이 있는 회사. 요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거. 본사에 내 책상이 있는 회사. 그러면 언제든지 내 자리가 있고 거기에는 언제든지 뭐가 있어요? 내 PC가 있는 거죠. 내 PC가 있어서 여기는 내 자리니까 언제든지 내가 그 마치 내 공간처럼 쓸 수 있는 거. 본사에 내 이게 있으려면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어떤 회사여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갑이어야 돼요. 갑. 그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라든가, 그죠? 이렇게 갑인 회사여야 돼요. 을인 회사는 뭡니까? 을인 회사는 갑에서 나온 일을 지원해주면서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안랩 있죠, 안랩. 안랩은 을입니다. 안랩은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어떤 보안 솔루션이나 백신이 필요해요. 그러면 안랩에다 요청할 수 있겠죠. 그럼 안랩은 이걸 제공해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만약에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혹은 그 솔루션을 설치하면 본사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제 조건은 뭐였어요? 내 자리가 있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나가고 싶지 않다. 그러려면 무조건 갑이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이게 보안이 굉장히 모르겠어요. 제 주관이긴 하지만 잘못됐는데 지원부서가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공부는 뭐냐? 눈에 보이는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실력, 아주 이 사람은 능력 있어,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종이로 보이는 스펙도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보여줄게요. 자, 지금 이 IT 조직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요거는 IT 조직만 이렇게 그린 거고 요 앞쪽에 뭐가 있습니까? 일반 기업들은 그러니까 컴퓨터 회사 말고 현업이라는 부서가 있어요. 이 현업이라는 부서가 결과적으로 뭐예요? 돈을 벌어오는 부서예요. 이 돈을 벌어오는 그 부서를 예를 들어서 뭐 주비즈니스, 그죠? 주업무, 그죠? 주업무라고 해요. 주업무, 그죠? 그러면 얘네가 돈을 벌어오고 IT 부서, 특히 개발팀은 뭐 하는 겁니까? 여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업무를 지원해 주는 지원팀일 뿐이에요. 그러면 보안팀은 뭡니까? 우리가 봐보세요. 보안은 뭐 법률적으로 아주 크게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보안의 뭐 컴플라이언스 뭐는 뭐 어쩌고저쩌고 다 좋다 이거죠. 다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IT의 개발이 없으면 보안도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개발이 있으니까 보안도 있는 거고 개발이 있으니까 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보안팀은 또 개발팀을 지원하는 부서죠. 개발팀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요렇게까지 해서 한 팀이라고 같은 회사라고 봤을 때 보안 관제는 뭡니까? 이 중에서 관제 업무만 외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전체 기업을 지원하는 거죠. 그죠? 지원의 지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현업은 기본적으로 대학교 때 공부보다 어떤 이제 실무적인 어떤 그 동호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특정 기업에 들어가면 이 개발팀은요, 현업이 알고 있는 내용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나서 프로그래밍적인 지식까지 있어야지만 현업을 지원하죠. 안 그러면은 이 현업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업무를 모르는데. 그러면 보안팀은 개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업의 업무까지 어느 정도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보안팀은 어때요? 안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지원부서의 지원부서, 이게 가면 갈수록 원래 공부와 스펙의 양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원래 이래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안 그렇죠. 이게 안 그래요. 지금 현업의 스펙이 가장 좋습니다. 그죠? 근데 개발팀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안 좋아져.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우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똑같은 예를 들어볼게요. 컨설턴트 한 명이 있습니다. 컨설턴트 한 명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국 IBM 직원입니다. 또 우리나라 기업의 컨설턴트 한 명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투이 컨설팅이라는 회사 직원이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이 컨설팅이라는 데는 뭐 보안 쪽만 하면 이제 못 들어봤을 거예요. 아니면 앵코아나 B2N 이거 DB 쪽 회사입니다. 앵코와 B2N 하면 DB 쪽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보안 컨설팅 회사 어딨죠? 안랩? SK인포셉?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자,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안랩의 직원이라고 쳐보자고요. 안랩에 이 세 사람이 똑같이 컨설팅을 합니다. 한국 IBM이나 엑센추어나 베어링 포인트 같은 외국계의 컨설턴트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한 달 인건비를 얼마로 계산하냐면, 물론 개인한테 주는 돈은 아니에요. 월 3,000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잘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돈을 주고 월 3,000이면 한 명에 월 3,000인데 5명 들어오면요 1억 5천이에요. 컨설팅 비용이 한 달 쓰는데.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월 3천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자, 아무튼 월 3천이에요. 그럼 투입 컨설팅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얼마 정도 받는지는. 근데 이 앵코아나 B2N은요, 여기에서 능력이 되는 사람은 월 3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능해요. 단, 공공의 일을 하면 안 되고 금융권의 일을 하면 가능해요. 금융권은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앵코아나 아까 B2N이라는 이 한국계 컨설팅, 2E는 잘 모르겠어요. B2N이라는 이 컨설팅은 외국계 컨설팅처럼 돈을 많이 주냐? 이유는 간단해요. B2N이나 앵코아가 옛날에 민간 기업의 금융권에 투입이 되면요, DB의 성능이 개선됐어요. 확실하게 눈에 보여지는 게 있고 확실하게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평가는 한 달에 내가 알기로 옛날에는 6천이었습니다. 한 달 불렀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한 달 갔다 오면 정말 시스템이 빨라집니다. 문제점이 해결이 돼요.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가 지금도 그런 이미지냐, 이제 여기는 이제는 공공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공공으로 일하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거 다. 그래서 IBM은 뭐예요? 공공 일을 안 하죠. 정부 일을 안 합니다. IBM은 서버나 갖다 주지 컨설팅 같은 거 정부 일 안 해요. 돈이 안 맞거든요. 그죠? 그러면 안랩은 도대체 얼마를 주냐?
안랩은. 이것도 안랩도 처음에는 많이 줬어요. 어딜 많이 줬냐? 금융권을 할 때는. 금융권은 처음에 보완을 할 때는 최소 2천, 3천은 줬어요. 2천은 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지금은 그러냐?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안 컨설팅이라는 게 약간 이게 애매모호하게 됐습니다. 이게 결론은 뭐로 됐어요? ISMS라는 인증으로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체계 안에서만 뭔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이 체계를 벗어나는 것까지는 못하게 되잖아요. 뚝 떨어졌죠. 예, 뚝 떨어졌죠. 많이 줘봤자 한 달에 1,000 주죠. 한 달에 1,000 주면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 월급 주고 그 사람 뭐 부대 비용 쓰고 이러면 남는 거 거의 없는 겁니다. 예, 그나마 그것도 금융권이나 그렇게 주는 거지 금융권 아니면 택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면 갈수록 내려가죠. 그러면 이거는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 액센추어나 얘네들의 학교는 어떠냐? 학교는 일단 뭐 고대 밑에는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석사에 외국에 그러니까 서울대 외국계 석사, 그죠? 외국계 석사 그냥 딱 그냥 고정된 스펙입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나오고 뭐 어디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게임이에요. 투이 컨설팅 여기는 학교나 이런 데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외국계 이건 아니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확실한 기술력이 있다니까요. 그런 게 없어도 그런 학교나 그런 게 대단한 게 없어도 얘네가 들어오면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 눈에 보이는 게. 그러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물론 여기 직원들을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는 아니겠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원부서로 가면 갈수록 스펙과 능력이 좋아져야 돼요. 근데 지원부서로 가면 갈수록 스펙과 능력이 떨어져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답이 없는 거죠. 그게 답이 없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회사를 한번 볼까요? 자, 메가존 클라우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메가존 클라우드 이거 저도 이제 사실 이 회사 잘 몰랐거든요. 이 회사 잘 몰랐는데 생각보다 커요. 정말 큽니다, 여기. 강남에 빌딩이 4가지고 3채가 있나 그래요. 클라우드 전문 회사입니다. 클라우드 전문 회사인데 AWS 전문 회사죠. 이 회사인데 여기가 일단은 보면 뭐 유안타증권, 뭐 미래에셋, 뭐 등등의 뭐 이런 데서 일을 했고 AWS로 전환해 주거나 그걸 유지 보수 해주는 회사인데 지금 저희도 이 메가존 클라우드와 같이 일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저도 같이 일을 하는데요. 여기가 그 우리나라가 삼성 SDS, 뭐 LG CNS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이런 계열 소프트웨어 쪽 회사 중에 제가 알기로 랭킹 3인가 4인가 그래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근데 삼성 SDS는 삼성 그룹이 있잖아요. SK도 SK 그룹이 뒤에서 버텨주고 있는 거고 LG도 버텨주고 있는 거죠. 그럼 버텨주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된다 이거예요. 얘는. 그런데 여기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스펙은 우수하냐? 지원자가 우수하고 근무한 자는 뭐 그렇게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본 사람들은 그렇게 우수하지 않았어요. 네,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이런 거죠. 저기가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올해 꽤 인원을 많이 뽑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딸이 이것만 할 거니까 이건 안 뽑을 거예요. 이거는 한 2명 뽑아요. 뭐 하는데 2명 뽑냐? ISMS 컨설팅 지원하는데 2명, 제가 알기로 2명 뽑아요. 그럼 나머지 몇백 명의 자리는 누구한테 가냐? AWS 하거나 개발하거나 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그만 자리를 가지고 그죠? 이 수십 명이 이걸 갖고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뭐 잘못이겠냐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안 되는 게임을 갖고 자꾸 사람들이 게임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최악이 뭐냐 이거예요. 나는 모의 해킹만 할 거야. 그러면 이제는 딱 굶어 죽기 딱 좋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 여기 이제 회사 이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의미가 뭐냐면 뭐를 먹고 사는지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보안회사들이 뭐를 먹고 사는지. 첫 번째 1번
보안관제, 보안관제로 먹고 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컨설팅. 보안 컨설팅으로 먹고 살 수 있겠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ISMS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솔루션 개발, 그죠? 개발이나 운영, 그죠? 이거는 개발과 운영이 똑같은 거죠. 왜냐면은 개발을 해야지 운영을 하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솔루션 중에 하나가 백신인 거죠. 자, 그리고 컨설팅, 그 다음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그죠? 이것도 뭐 맞죠. 컨설팅의 한 종류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또 먹고 살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쭉 볼까요? 이걸로 영향평가, 보안 컨설팅, 취약점, 모이해킹. 모이해킹은 못 먹고 삽니다. 네, 모이해킹은 굶어 죽어요. 회사 1년도 못 갑니다. 모이해킹만 하면. 자, 그러면 결론은 이 내용이잖아요. 관제의 특징은 뭡니까? 인건비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인건비로 먹고 사는 회사는 직원들한테 어떠한 경우에도 많은 월급을 줄 수 없습니다. 왜? 인건비 따먹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투입하면 400만 원을 벌어요. 기업이. 그러면 딱 50% 주면 200만 원 땡겨주고 기업이 200 벌면 되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 이거 너무 많이 뛰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은 원래 이렇게 해요. 왜?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매번 일이 있고 매번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좋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리고 또 하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생각해도 그래. 아, 내가 보안관제 회사의 사장이에요. 어? 400만 원 받아서 갑한테 400 받아서 월급 200만 줘도 예를 들어서 50% 내가 떼어도 지금 사람들 천지로 깔려 있어.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러면 내가 왜 이걸 많이 줍니까?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 자본주의에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건 자본주의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얘기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많이 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보안 관제에서는 나 아니면 안 돼라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나 아니면 안 돼가 되려면 이거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뭐냐? 고객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고객이 나만 찾는 거야. 얘를 뺐어? 그럼 본사에 전화가 와요. 누구 맘대로 얘를 다른 부서로 넘겼냐? 다른 회사로 당장 투입해라. 그러면 이제 그게 나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이거는 뭐 힘이 없는 거죠. 보안 컨설팅, ISMS죠. ISMS 컨설팅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ISMS 피심사원이 있어야 되죠. 특히 관리자, 즉 PM은요. 근데 PM이 아닌 분들은 관계가 없지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따는 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 기술사가 보는 게 날 수도 있어. 내가 볼 땐. 자, 아무튼 이게 어렵단 말이죠. 자, 그러면 뭐 이 P만 있는 사람만 그 컨설팅을 하냐?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중급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여기에 초급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럼 중급과 초급은 뭐냐? 이거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이거예요. 기사예요, 기사. 그럼 그 기사가 뭐냐? 정보 처리 기사입니다. 정보 보안 기사가 아니라. 엊그제도 뭐 지금 그 관제 쪽에 사람을 찾아달라고 하는데 연락이 왔는데 조건은 두 개였어요. 관련 학과가 나오든가 정보 처리 기사가 있든가. 왜 정보 보안 기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정보 보안 기사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초급과 중급이 있는데 이 초급이 이 컨설팅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취약점 검사랑 모이해킹만 합니다. 그럼 모이해킹 하니까 뭐 대단해 보이죠? 여기에서 하는 모이해킹은요 가장 기본 점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2주 가리키면 그냥 컴퓨터 몰라도요 2주 가리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죠? 예를 들어서 아주 우수하게 좀 잘해야 되는데 응? 모이해킹을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냐. 컨설팅에서는 뭐 먹고 살아요? 수주에서 돈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빨리 하고 다음 거 수주하고 또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너무 잘한다고 해서 다음에 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는 해야죠. ISMS 컨설팅에서 참 웃긴 게 초급이 할 일이 없습니다. 취약점 검사는 스크립트가 하는 거고 그걸 정리하는 거에 아무나 갖다 시켜놔도 되고 그러면
중급은 문서라도 보고 뭘 보는데 실제 초급의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초급이 사실상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피아죠. 이거는 한 5년 전에 대박이었던 거죠. 각 피아 지정업체들은 정말 이제 대박이 났어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정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시장이 많이 축소화되고 피아 자격증을 갖는 사람도 너무 많아서 지금은 그냥 정책입니다. 앞으로 커질 이유 없다. 커질 이유 없습니다. 자, 그리고 모의 해킹. 여기에 모의 해킹과 여기에 모의 해킹은 완전히 다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가. TV에 나오는 아주 그냥 대한민국 최고의 모의 해킹. 뭐 그렇게 그냥 정의를 내려보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대우를 받고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융권을 해야 됩니다. 금융권 모의 해킹을 해야 돼요. 결론은 금융권 모의 해킹 큰 프로젝트 한 1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10억이 커 보이지만 개인한테는 크죠.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크지만 기업 전체가 운영이 되려면 10억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 회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데프콘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우리 회사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TV에 나오는 전문가.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맥스 35이면 이제 은퇴할 나이 됐다. 이게 통상적인 겁니다. 통상적인 거. 이해되시죠? 이게 통상적인 말입니다. 35이면 끝났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모의 해킹을 하면요. 모의 해킹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그 보고서에 어떻게 했는지 기법을 다 써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돈 못 받아요. 그래서 이대로 따라하면 누구나 할 수 있게 그 정도로 기법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거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은 얼마나 피땀을 흘렸겠어요. 만약에 내가 국민은행을 해킹을 해서 로그인에 들어갈 수 있어. 그걸 찾았어. 정말 대단한 걸 찾은 거죠. 그거는 누가 봐도 대단하고 누가 봐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모이해킹 돈을 받고 일을 해서 요번에는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근데 내년에 또 하려고 했더니 이미 나의 기법은 다 노출이 됐어. 그럼 나는 새로운 거 찾아야 돼. 그러면 언제까지 이러고 있습니까? 그럼 누가 제일 잘하게 돼요? 이 모이해킹 보고서 우리나라 그 탑클래스가 쓴 모이해킹 보고서 10개면은 그냥 우리도 탑클래스 되겠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지금 봐보세요. 우리가 훌륭하다고 하는 모이해킹, 그러니까 해커, 훌륭하다는 해커가 뭘 하는지를 봐보라고요. 뭘 하고 먹고 사는지.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그 딱 보면 답이 나왔어요. 그분들이 답을 줘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데프콘, 데프콘 1위 이렇게 하면 나올래나? 뭐 한국 데프콘 성적 매년 하락 1, 4위에도 잘한 거죠. 그죠? 4위에도 잘한 거죠, 사실. 그리고 데프콘 해킹대회 3년 만에 1위 탈환했대요. 그래서 3년 만에 한국팀이 우승을 했대. 한번 볼까요? 금천구 차세대 BOB에서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우승을 한 건지 아니면 이 반대쪽에 우승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모르겠고 아무튼 그러게 열린 간담회에서 이분들이 우승한 것 같네. 그죠? 그냥 봐서는. 자, 쭉 한번 가볼게요. 제치고 우승을 했다. 자, 결론은 우승을 했다. 그 소리고. 그래서 한국 정보기술연구원의 BOB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9개월간 뭐 이렇게 해서 우승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여기는 이제는 그 BOB 운영하는 분이겠죠. 그리고 쭉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자, 자, 제가 묻는 게 이거예요. 이분들이 실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 최고겠지. 실력 세계 탑. 그거는 부정하지 않은 실력 1등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 외국 사람, 이 두 사람도 외국 사람 같죠? 이건 뭐 제가 모르겠고요, 이분들은.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굴까?
대한민국 최고의 이렇게 데프콘 우승 정도 하면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매번 우승할 수도 없고 1년에 한 번이나 우승할까 말까 하는 건데 그럼 우리로 치면 다른 분야로 치면 이런 거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어 우리가. 세계 최고. 이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10억 이상 벌걸요? 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모이에킹을 저렇게 대단한 실력으로 우승을 했지만 결론은 그 사람들의 그 대가도 공정했냐. 저렇게 우승을 했으면 저 중에 한 명은 속된 말로 강남에 살아야 되고 저 중에 한 명은 뭐 우리 TV에 나오는 가끔 연예인들 슈퍼카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최고의 해커라면 슈퍼카 타고 람보르기니 타고 그 앞에서 사진 한번 찍고 야 내가 세계 최고의 해커 되면 이렇게 돼. 좀 이런 거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배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가만히 봐보세요. 아무도 없어. 그럼 이게 옳은 길이냐? 자, 그러면 세계 최고 해커? 이렇게 하면 나오나? 이거 외국 사람들은 모르겠고요. 그러면 이제 누가 그러죠? 미국 가면은 몇 억 준다. 그죠? 영어가 안 되는데 무슨 미국을 갑니까? 거기에 기반도 없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뭐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거 있구나. 그 누가 그러던데 저 들은 천상계 해커?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데프콘에서 5번 우승을 했나 봐요. 저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맞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뭐 하고 있냐? 궁금하죠? 결론은 기업을 합니다. 결론은 솔루션을 만들어요. 아니, 해커면 해킹만 하면 되잖아. 근데 왜 솔루션을 만들어요? 굶어 죽으니까요. 답이 그거죠. 굶어 죽으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네, 결론은 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안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따지면 개발자죠. 개발자입니다. 개발자. 컴퓨터에 관련된 모든 공부에서는 1등이 누구냐? 개발자입니다. 개발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기업을 볼 때 파이오링크 어떤 회사 뭐 보여달라 뭐 좀 봐달라 그러면 제가 봐줄게요. 한번 볼게요. 자, 파이오링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마 이게 코스닥 상장 회사일 겁니다. 그래서 뭐 직원도 제가 알기로 한 200 몇 명 되는 것 같아요. 기술 지원 및 보안 관제. 보안 관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건비 장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안 컨설팅도 하고 스위치, 웹 보안, 애플리케이션 전속, 보안 솔루션 이렇게 있는데 저도 이 회사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보안 컨설팅 볼게요. 결론은 뭡니까? ISMS 컨설팅이죠. 그죠? 결론은 ISMS 컨설팅 한다.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초급이 할 게 없다라고 그랬죠. 이게 초급이 할 게 없습니다. 신입이. 물론 이제 단순 일을 시켜요. 결론적으로. 보안 관제. 진화된 뭐 보안 관제를 한대요. 그래서 뭐 침해 대응도 하고 결론은 뭐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무식하게 얘기해 볼게요. 월간 보고서 쓰는 겁니다. 월간 주간 보고서에서 이렇게 관제했다 하는 거고 그다음 웹 보안이 뭔지 볼까요? 여기 웹 보안은 솔루션이네요. 그죠? 결론은 솔루션이죠. 자, 두 번째 보안 솔루션도 있죠. 보안 솔루션이죠. 결론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파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전송 솔루션이죠. 왜 박스에서 팝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그래야지 비용을 많이 받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보통 이제 투자 정보, 재무제표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 재무정보. 이렇게 보면 지금 2017년, 2019년에 갔을 때 지금 뭐 여기 완전 마이너스였다가 자본 총계가 지금은 좀 플러스로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아이고, 마우스가 왜 안 되지? 지금 당기 순위에 보면요. 사실은 직원 수 대비 이 금액이 과연 많은 거냐? 이 정도 갖고는 진짜 알짜 회사들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알짜 회사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건 틀릴 수도 있어요. 안랩이 몇 년 전에 본 그 신문이에요. 매출이 1,500억인데 순수익이 150억이었어요. 그러면 이건 10%죠. 이런 회사는 직원들 월급 많이 줄 수 없습니다. 왜? 1년만 잘못되면 끝이거든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월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근데 봐보세요. 어떤 회사는요, 매출이 100억인데 순수익이 50억입니다. 어디가 좋은 겁니까? 이게 최고죠. 이게 최고죠. 예, 그래서 보안회사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예, 보안회사의 구조가. 그러니까 이 마진율이 그렇게 좋지 않은 구조라는 거죠. 자, 일단 계속 가볼게요. 뭐 등등 이런 거 넘어갑니다. 자, 뭐 특징 넘어가고요. 이런 등급 필요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취업이라는 거는 물론 지금은 이제 취업이 이슈가 되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보안에 집중하지 마라. 보안만 생각하지 마라. 보안 이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이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물론 이 말은 뭐예요? 보안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보안을 하되 나는 여차하면 개발도 할 수 있고 나는 여차하면 컨설팅이야. 뭐 개발하고 보안하는데 컨설팅이야. 따라오는 거죠. 그죠? 이거 할 수 있고 원래 보안, 모의 해킹 등등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자, 회사를 계속 보는 게 좋아요. 파수닷컴 이것도 이제 여기도 뭐 이 회사 잘 모릅니다. 저 DRM 그냥 DRM 솔루션으로 알아요. 그냥 제가 아는 거는 자 회사 소개 뭐 채용 없나 채용? 이 채용 있는데 인재 채용 자 가볼게요. 쭉 해서 넘어갑니다. 채용 홈페이지가 있어요. 진행 중인 채용 한번 보죠. 아 스페로우 자 일단은 첫 번째부터 한번 보죠. 경력인데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입니다. 기술 지원 제품 설치 및 납품 그죠? 쉘 스크립트 이거는 뭡니까? 엔지니어죠, 엔지니어. 그죠?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이 솔루션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소스코드 모의 해킹, 그죠? 모의 해킹 모바일, 그리고 경력 3년 이상. 자, 문제는 뭐냐?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스페로에오? 이게 아마 여기 보안 솔루션인가 봐요, 만든. 그래서 이 솔루션을 관리해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보안 엔지니어라고 하죠. 엔지니어.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은 세상에 이 솔루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인 거죠. 끝이 간단해요. 끝인 겁니다. 이게 없어진다면. 그러면 물론 다른 솔루션 만들고 다른 거 하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보안 엔지니어는 의도적으로 초봉을 조금 높게 줘요. 아주 조금 높게 줘. 그리고 쭉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커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할 때 우리가 보면 월급 400 있잖아요. 월급 실수령액 이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4인 가족이 갔을 때는 못 삽니다. 400 갖고 살기 어려워요. 등록금 어떻게 내고 말도 안 되죠. 400 갖고 못 살아요. 예, 등록금하고 우리가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뭐죠? 평균 그 학원비 50만 원 씁니다. 뭐 이런 소리 하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실질적으로 고3이나 고2 학원비는 200 이상 씁니다. 근데 어떻게 삽니까, 이거로? 그러면 다 마이너스 빚이겠죠.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기업이 좋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올려주고 이렇게 가다가 안 올라. 그럼 이 길은 가면 안 되는 거죠. 이 길은. 왜? 끝이 안 좋거든요. 이건 끝이 나와 있는 거거든. 경력이 너무 많이 쌓이면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일이 일어나요. 경력은 잘못했다가는 독이 됩니다. 아무튼 저건 저거 같고 그 다음에 서버 개발 이건 개발자죠 말 그대로 그냥 그죠? TDD가 나오네요. TDD 이게 테스트 드리븐 디벨로퍼먼트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자바에서 JUnit이나 그 에스프레소라는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를 써서 앱 같은 거를 막 자동으로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WS 그죠? 이건 뭐 개발이죠 개발. 이거는 뭐 보안회사인데 개발이잖아요. 스페레오 개발이고요. 컨설턴트 컨설턴트 하나 있네. 개발 아닌 거. 근데 뭐예요? PM입니다. 초급이 할 일이 없다고 그랬죠.
초급이 할 일이 없어요. 이거 PM이에요. 이거 관리자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말 그대로 컨설턴트야. 영업? 이건 우리가 영업은 우리가 좀 그렇고 뭐 영업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영업이 맞는 사람들은 하는 건데 주요 기술 이런 게 자, 이 주요 기술이 이게 있는데 이건 뭐지? 패키징 엔지니어. 엔지니어죠, 결론은. 엔지니어입니다. 이 툴은 저도 몰라요. 이게 뭔지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건 쓸 수 있다. 엔지니어죠. 자, 그러면 결론은 엔지니어다. 뭐예요? 보안 전문 회사도 뭐를 뽑고 있습니까? 개발자를 뽑고 있잖아요. 그죠? 다 개발자잖아요. 엔지니어 아니면 개발자잖아요. 왜요? 이게 돈이 되니까. 이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거 아닙니까? 결론은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게임은. 그러면 SK인포셋 회사를 자꾸 보는 게 좋아요. 뭐를 먹고 사는 보안 관제죠. 그냥 결론은 관제야. 보안 컨설팅, 모이에킹 딱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관제가 좀 얘기가 되죠. SK는. 왜냐면 SK 그룹사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관제에 뭔가를 잡아줄 수가 있죠. 클라우드 보안. 뭔가 보자고요. 클라우드 보안 인증. 이거는 뭐냐? 이건 제가 볼 때는 AWS 같은 거를 유지보수하거나 뭐 그냥 똑같은 관제 쪽의 모습이 아닐까. 그죠? AWS 이게 나오네요. 그죠? 예. 결론은 그거를 유지보수하겠다. 그 다음 모이해킹 및 취약점. 침해 사고 전략, 뭐 취약점. 좋다 이거죠. 이건 뭐 모이해킹인가 보네요. 그러면 채용을 봐보죠. 채용을. 웹셀, 회사 소개, 채용 공고, 신입 수시, 신입 채용 공고, 클릭이 안 돼. 입사 지원 바로 가기, 채용 공고. 자, 보자고요. 보안 솔루션이죠. 여기도 솔루션이 있는 거죠. 그럼 그죠? 아까 여기서 넘어왔지만 보안 솔루션이 있는 거지. 그게 가장 많이 돈이 됩니다. 왜? 구축한 다음에 유지보수 비용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무회계 관련 없고, 그 다음에 IoT 개발입니다. 융합보안 컨설팅, 그죠? 컨설팅 경력직이에요. 자, 봐볼게요. 컨설팅인데 보안 3년 이상이고요. PM 경험한 자예요. 관리자죠? 경력이 좀 짧긴 한데 결론은 PM입니다. 자, 그리고 가보세요. 자, 클라우드 비즈니스 아키텍트 경력입니다. 경력인데 학력 전문학사 이상이고 클라우드 보안 4년 이상, AWS나 애저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설계 구축, 클라우드를 구축해 본 사람. 지금 AWS나 애저를 구축해 본 사람은요 데려갑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왜? 그거 유지보수 해야 되거든. 그거 유지보수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 프로젝트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 자격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각 분야 경력, 보안 관리 신입, 보안 관리라는 게 무슨 말이지? 사내 정보 시스템 보안 관리 감사, 컴플라이언스, 그죠? 심사원이잖아요. 이 심사원이 되려면 최소 6년 아닙니까, 경력이? 자, 그러니까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보면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별로 없는데 이거를 뚫어내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하면은 그나마 유리해요? 개발을 좀 할 줄 알면 좀 유리하겠네요. 우리나라 대표 소프트웨어 회사는 사실은 티맥스입니다. 티맥스. 이 티맥스는 공공에서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이거는. 자, 매번 모집합니다. 지금 모집 뜬 거 봐보세요. 매번 모집 뜬 거. 이렇게 많아. 근데 뭐예요? 내가 갈 데는 없는 거지. 이렇게 많은데. 여기만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훨씬 많아요. 다른 데도 더 많아요. QA도 뽑고요. 웹 개발자도 뽑고요. 회계 담당 그렇다 치고 이건 팀장이니까 DBMS, ERP.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이거였어요. 아까 요 첫 그림에 요거 작은 하나를 가지고 수백 명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나 이것도 해. 그리고 경력 좀 쌓이면 컨설팅도 당연히 되는 거고 이렇게 가라는 의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포렌식 전문가는 답이 없죠. 예. 이거보다 더 작은 거지. 요거에 요만큼 있는 거죠. 예. 그거는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세숫대에 있는 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1000명이 서로 마시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술 영업은 전망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달라서,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 달라서 제가 뭐라 얘기를 못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 이거죠. 시작을 하는데 결론은 학원이라는 걸 다니고, 그죠? 그리고 취업을 하고 관제를 해서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관제에서 뭐가 있냐면 치매 대응이 있고, 이 안에서 악성 코드 분석 같은 걸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질문이 하나 있어. 저는 이제 관제 일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관제가 왜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아니, 악성 코드에 메일이 왔다. 이거를 아는 건 좋은데, 이 악성 코드를 왜 관제가 분석을 하죠? 백신을 만들 것도 아닌데. 그래서 결론은 과연 그게 옳은 건가? 그건 내가 몰라서 대답을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원을 가면, 그 중에 이제 고려대학교, 뭐 정보보안대학, 이거 올인해서 공부하지 않으면요, 졸업 못해요. 입학해봤자. 이거 계속 공부만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논문 쓰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고대 보안대학원. 아무튼 졸업해서 해결한다. 이런 시나리오더라 이거죠. 이거는 너무나 그 뭐랄까 뻔한 시나리오. 안 된다 이거죠. 왜? 지금 제가 그 블로그에다가 엊그제 그걸 하나 올렸어요. 아니 어디는 사람이 없는데 어디는 맨날 사람이 부족하대. 그러면 어디 있더라? 내 블로그가 뭐지? 이거죠? 엊그제, 이거 아니고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계열사라고 쓰긴 했지만 엄청 좋은 회사예요. 사실은. 연봉도 엄청 많고. 근데 경력 3년 이상의 대리급을 타져요. 보안 쪽에. 근데 문제는 없어. 그럼 여기에서 원하는 사람은 뭐냐? 보안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지원을 했습니다. 떨어졌어요. 왜? 관심 없어. 보안기사 있든 말든. 무슨 일을 했냐? 일의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솔직히 좀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관제했다가 지원하면 택도 없습니다. 안 돼. 엔지니어? 안 됩니다. 기회가 오면 뭐 하냐고요. 이거 이 회사 이름 얘기하면요. 그 회사였어? 다 알아요. 단지 내가 말을 안 하는 것 뿐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경력을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경력을. 그래서 누구나 다 이런 시나리오로 가더라. 뭐 이런 거는 이제는, 이런 건 얘기하지 말고요.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자격증을 뭐 따는 거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생각하면서 따십시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안서에 쓰는 개인 이력입니다. 여기에다가 그 사람을 좀 자랑할 수 있게 좀 써주세요. 요게 자격증, 그쵸? 요게 학력, 그 다음에 여기에 프로젝트 수행.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이게 없으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자, 그래서 저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요. 쭉 갑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이거는 뭐 그렇고,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끊고 잠깐 뭐 제가 이제 쉬었다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할 건데, 그 전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면 됩니다.